안녕하세요. 요즘 웰빙이나 웰니스 이런 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들리는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쉬면 되겠지 하는데 내가 지금 정말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있는 건지 스트레스가 풀리고는 있는 건지 눈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그냥 기분 탓인가 싶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만약 우리의 마음 상태를요, 혈압이나 혈당 재는 것처럼 숫자로 딱 측정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음 상태를 숫자로요? 네. 기분이나 느낌 같은 그런 주관적인 경험의 영역을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의 영역으로 가져오려는 시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와, 마음을 데이터로 본다니. 이거 약간 SF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유엔의 거대한 목표랑 연결된 프로젝트라고요? 맞습니다. 유엔에 보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달성하자 이렇게 약속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SDGs 들어봤어요. 총 17개의 큰 목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 번째가 바로 모두를 위한 건강과 웰빙 보장입니다. 건강과 웰빙. 네. 그리고 그 세부 목표 타겟 3.4를 들여다보면요. 정신건강과 웰빙 증진을 아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전염병 막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전 인류의 정신 건강까지 챙기자. 이게 이미 글로벌한 약속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을 한국의 한 대학이 제시하고 나선 겁니다. 한국의 대학이요?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요? 네. 그래서 이걸 유엔의 공식 건강과 웰빙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운 거죠. 와, 스케일이 정말 엄청나네요. 막연하게 명상이 좋더라 이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하면 당신의 뇌가 이렇게 바뀝니다를 데이터로 딱 보여줘서 유엔을 설득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핵심은 바로 그 과학적 증명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들이 바로 이 거대한 도전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들이 마음을 측정하기 위해 꺼내든 도구가 대체 뭔지 거기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이 프로젝트의 뭐랄까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휴대용 뇌파 EEG 측정기입니다. 뇌파 측정기요? 공주대학교가 뇌과학 연구 전문 기업인 파낙토스라는 곳과 손을 잡았는데요. 이 회사가 개발한 뉴로하모니라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뉴로하모니. 이름부터 뭔가 뇌의 조화를 찾아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보통 뇌파 측정하면 병원에서 머리에 막 젤 같은 거 바르고 복잡한 선 주렁주렁 연결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이것도 그런 건가요? 전혀 다릅니다. 그게 바로 이 기술의 혁신적인 부분인데요. 오, 어떤데요? 뉴로하모니는 젤을 바를 필요가 없는 건식 전극을 사용하는 2채널 측정기입니다. 건식 전극이요? 네, 쉽게 말해서 그냥 헤어밴드처럼 머리에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좌뇌랑 우뇌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스트레스 지수, 집중도, 좌우뇌 균형 같은 상태를 수치랑 그래프로 바로 보여주는 거죠. 잠깐만요. 그렇게 간단한 장비로 측정한 데이터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좀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냥 기분 좋게 해주는 장난감 같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기술 이미 굉장히 혹독한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어떤 검증이요? 예를 들면 이 뉴로하모니를 활용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랑 정상인의 뇌파를 구분하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 정확도가 무려 97.05%에 달했습니다. 97%요? 그건 거의 뭐 진단 장비 수준의 정확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가 그냥 내부 자료가 아니라요.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에 잠해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정식으로 실렸습니다. 아, 사이언티픽 리포트예요? 네, 그만큼 학계에서 객관성이랑 신뢰도를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제가 너무 얕봤네요. 이게 그냥 단순한 웰빙 기기가 아니라 정밀한 의료 데이터 수준의 측정이 가능한 과학 장비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정도 도구라면 명상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충분히 신뢰할 만하겠어요. 자, 그럼 이 강력한 무기를 들고 어디로 갔나요? 바로 명상의 본고장,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로요?
네,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거예요. 동양의 대표적인 두 정신 수련법, 한국의 국악 명상이랑 인도의 불교 명상을 같은 과학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교 분석한다는 점입니다.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전혀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두 명상법이 뇌에서는 과연 어떤 공통점, 또 어떤 차이점을 보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공주대학교 스마트 의료 웰니스 관광대학원의 이용근 교수가 이 연구를 위해서 직접 팀을 이끌고 2025년 12월에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아, 작년 말이군요. 네, 그냥 간 게 아니라 인도의 아주 저명한 대학들이랑 정식으로 산학 협력을 맺고 공동 연구를 시작한 거죠. 어떤 대학들인가요? 우선 수아미 비베카난다 수바르테 대학교 그리고 델리 대학교의 불교대학과 협력해서 현지 학생들이나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뇌파를 특정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앞으로는 바라나시 힌두대학교의 아유르베다 의과대학과도 협력할 계획이에요. 좀 더 의학적인 관점에서 효과 검증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단순히 한 번 측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 연구 설계의 아주 과학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죠? 2025년 12월에 1차로 뇌파를 측정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 달 뒤인 2월에 다시 방문해서 똑같은 사람들의 뇌파를 2차로 측정할 계획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명상 프로그램을 딱 체험한 직후에 그 단기적인 기분 좋은 상태, 이걸 측정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한 달간의 꾸준한 훈련이 뇌 자체에 어떤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겠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한 신경 가소성, 즉 뇌의 변화를 데이터로 입증하려는 것이죠. 아, 신경가소성. 네. 이래야만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검증된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니까요. 좋습니다. 인도의 요가 명상은 워낙 유명해서 다들 어느 정도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국악 명상은 좀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그냥 국악 틀어놓고 명상하는 건가요? 어떤 원리죠? 좋은 질문입니다. 국악 명상은 단순히 배경음악으로 국악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국악 자체가 가진 그 철학을 활용하는 건데요. 철학이요? 네. 국악에는 서양 음악이랑 다른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실제 호흡이랑 비슷한 느리고 긴 장단, 그리고 소리가 꽉 채워져 있지 않은 여백의 미가 있죠. 아, 그 여백의 미. 그게 중요하군요. 쉴 틈 없이 막 몰아치는 음악이 아니라 소리와 소리 사이의 그 고유한 공간이 오히려 내면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자연의 소리를 닮은 음색이랑 그런 여백들이 어우러져서 듣는 사람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호흡이 안정되로 내면으로 의식이 향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사례도 있나요? 그럼요. 공주대가 과거에 금산군의 한 아토피 자연치유 마을에 있는 상곡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역 증진을 위한 국악 호흡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들한테요? 네. 근데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이번 프로젝트의 든든한 밑바탕이 된 셈이죠. 그렇군요. 그냥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도로 건너가서 과학이라는 잣대로 한번 제대로 붙어보겠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훌륭한 논문 한 편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모든 연구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미래 산업, 바로 치유관광으로 연결됩니다. 치유관광? 네. 단순히 좋은 경치 보고 맛있는 거 먹는 그런 여행을 넘어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여행이죠. 치유관광도 사실 이 말이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뭐 온천이라던가 숲길 걷기 같은 약간 막연한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공주대학교가 그리는 그림은 다릅니다. 이 프로젝트와 때를 맞춰서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요. 공주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인 자연치유관광포럼과도 산학협력을 맺었습니다. 아, 법적으로도 뒷받침이 되는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치유관광은 바로 스마트 치유관광입니다. 스마트 치유관광이요? 거기에 스마트가 붙으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개인의 뇌파 데이터가 결합되는 겁니다. 이용근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단순한 힐링이 아니라 뇌과학과 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미래 산업인 거죠. 뇌과학과 데이터 기술의 결합. 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어떤 치유 리조트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뉴로하모니로 뇌파를 측정하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요. 그렇죠. 측정 결과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좌뇌가 과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라는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뇌를 활성화하고 안정을 유도하는 명상 30분, 숲길 맨발 걷기 1시간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이 처방되는 식입니다. 와, 그건 진짜 경험의 차원이 다르겠는데요. 그냥 내가 좋다고 느끼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 뇌 데이터에 기반해서 나한테 꼭 필요한 활동을 추천받는 거잖아요. 네. 이건 거의 뇌를 위한 PT? 퍼스널 트레이닝 같은 개념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연치유 광마랑 포럼의 전세일 이사장님이 치유의 핵심으로 오정법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오정법이요? 네. 바로 호흡, 움직임, 식습관, 마음, 수면 이 5가지를 바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5가지를 바로 세우는 게 좋다는 걸 모두가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 길이 없었죠. 그렇죠. 그냥 푹 잤더니 개운하네 이 정도였죠. 하지만 여기에 뇌파 데이터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결합되면 달라집니다. 오정법이라는 철학적인 프레임워크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그 전후의 뇌파 변화를 데이터로 확인시켜주는 거죠. 아, 비포 애프터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당신은 이번 치유 관광을 통해 스트레스 지수가 20% 감소했고 뇌 안정도 지수는 15% 증가했습니다. 라고 눈으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겠는데요.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K 관광을 경험하러 한국을 찾는 새로운 관광 수요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결국 이 명상의 뇌과학적 효과 증명이라는 첫 단추가 한국이 스마트 치유 관광 대국으로 가는 거대한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바로 그 비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웰빙을 넘어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인 셈이죠. 오늘은 동양의 오랜 지혜인 명상이 최첨단 뇌과학과 만나서 어떤 놀라운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지 그 야심찬 도전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넘어 뇌의 변화를 데이터로 증명하려는 시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경험의 영역에 머물던 치유가 데이터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돼서 구강 명상이나 요가 프로그램이 유엔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등재된다면 먼 미래에는 병원에서 의사가 약을 처방하듯이 뇌파 분석 결과 주 3회 구강 명상 세션을 처방해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충분히 가능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당신의 스트레스, 불안, 집중력, 창의성 같은 그런 내면의 상태를요, 스마트폰 앱에서 매일 아침 혈압 체크하듯 정확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면 당신의 하루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가장 먼저 바꾸고 싶으신가요?